반갑습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 2024 대입 전형의 이해와 대비를 맡은 신정고등학교 교사 이학승입니다. 차례는 영남권 대학 2024 대입 전형 주요 특징과 전형별 특징, 그리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분석, 그리고 주요 대학 대입 전형 및 2023 입시 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2024 전형 계획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이므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4 대입 전형 주요 특징입니다. 입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0년, 21학년도에 보면 학생 수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딱 눈에 띄게 많이 감소했는데요. 올해가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많이 감소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 수가 감소하면 위에서부터 합격생이 채워지다 보면 중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입시 커트라인에 변화가 좀 더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 수만으로 입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입시 결과에 커트라인이 조금 내려갈 수 있는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졸업생, 재수생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들이 수능을 치고 좋은 결과를 받기에 어려움을 작용하는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전형별 모집 인원 및 비율 분석입니다. 수시에 주로 교과와 종합으로 선발을 하고 정시에는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수시는 대략 79%, 80% 정도 되고 정시는 21%, 그래서 80대 20 정도의 비율로 수시와 정시 비율이 정해지고, 그 수시 안에서 교과와 종합의 비율이 절대적인데 저 44.8%, 23.01% 합쳐서 대략 한 70% 정도가 교과와 종합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3학년 학생들은 아무래도 교과와 종합 전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1, 2학년 때 많은 준비가 안 됐다면 절대적으로 정시의 비중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동안 2년 동안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교과 전형, 종합 전형을 반드시 주 전략으로 하면서 정시까지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역별 모집 인원 비율 분석입니다. 위쪽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은 교과 전형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황색 비율이고요. 그 다음 초록색이 종합 전형, 가장 작은 비율이 정시입니다. 정시 같은 경우에 1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방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정시 비율은 늘어나고 교과 전형 비율은 줄어듭니다. 가장 이제 많이 내려온 곳이 서울인데요. 서울은 교과 전형 비율이 상당히 낮고 학교장 추천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고 정시가 4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체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남권은 좀 차이가 심하고, 영남권만 따로 놓고 보면 교과와 종합이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거의 90% 대 10% 정도의 비중입니다. 거기서도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와 종합 전형에 집중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학생에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은 정시, 종합, 교과 비중 순이고 영남은 교과, 종합, 정시 순입니다. 영남권 주요대 모집 인원 비율 분석입니다. 위에 세 곳은 교대입니다. 교대는 교과 전형이 따로 없이 종합 전형으로만 약 60% 정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정시로 40% 정도 선발을 합니다. 올해 그러니까 23학년도에 정시에서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교대에 많이 합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시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면 정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율이 많으니까요. 그 밑에 요 정도 파란색 박스 라인이 이제 그 다음으로 종합 전형이 좀 비중이 크고 정시도 아래쪽보다는 비중이 좀 더 큰 대학입니다. 그래도 영남권이다 보니 교과 전형 비중이 큰 대학들입니다. 요 박스 안에 대학들 중에 영남대를 제외하면 모두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요 국립대학들은 종합 비중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아래쪽보다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대학들 보시면 그 밑에 사립 대학들입니다. 요 대학들은 동아대나 울산대나 한동대 정도는 종합 비중이 높지만 대다수가 교과 비중이 높고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만 수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과 비율이 높다. 그리고 정시는 10% 안쪽입니다. 저 아래쪽에 가시면 6%, 5% 이렇게 그 밑으로 가는 대학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비중이 높다, 정시 비중은 낮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남권에도 인원 변화가 많이 있었는데 그중에 인원 변화가 큰 대학만 5곳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경북대, 금호공대, 여기는 국립대죠. 그리고 안동대도 국립대이긴 합니다. 근데 경북대와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이 많이 증가하고 종합 전형 조금 감소했는데 교과 전형의 대부분의 증가폭을 정시 전형에서 가져왔습니다. 그 말은 수시의 비율은 늘고 교과의 비율은 늘고 정시의 비율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2023의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70대 30 정도였으면 2024는 80대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수시에 교과와 종합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대구대, 동의대, 요 대학은 더 심한데요. 정시 숫자가 수시보다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과는 조금 올려줬고 종합도 숫자가 제법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보시면 경북대, 금호공대는 80대 20 정도, 대구대, 동의대, 안동대는 98대 2 정도. 그러니까 거의 수시로 선발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경쟁률 비교입니다. 경쟁률 학생들이 얼마나 지원하는가를 보면 대학의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도도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입시 결과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제로 수시나 정시에 지원하실 때 반드시 경쟁률까지 보시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년도에 성적이 낮다고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걸 보고 지원한 학생이 너무 많으면 경쟁률이 엄청 상승을 하고 그런 해에 그 학과의 컷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요 경쟁률은 대학별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 있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6대 1을 넘어서는 경쟁률이고 그 밑에 붉은색으로 돼 있는 경쟁률이 6대 1을 넘어서지 않는 6대 1보다 낮은 경쟁률입니다. 왜 6을 기준으로 하냐면 수시 전형을 우리가 6장을 쓰니까 6대 1도 안 된다는 것은 한 학생이 6장을 썼다는 것이니까 근데 그 6곳 중에 한 곳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6대 1이 안 된다 하면 대학교 입학처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는 미달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지원하는 수시 지원 개수가 5점 몇 정도 대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대 1을 넘지 않으면 경쟁률이 센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 2월 되는 인원이 아무래도 경쟁률이 낮은 곳이 선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많고요. 그러다 보면 수시 충원 비율이 추정한 비율인데 이 파란색은 그래도 수시로 뽑은 비율이 제법 90% 이상입니다. 근데 이제 요 빨간색 대학들은 수시로 다 충원을 못하고 정시로 이월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마침 그 정시로 이월이 많은 대학들이 보면 정시 경쟁률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원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 말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숫자가 작아진다면 확률적으로 내가 뽑힐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으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울경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도 요 주요 대학들은 경쟁률이 높고요. 그 중에 뭐 부산 가톨릭대나 이런 대학들은 간호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경쟁률이 6대 1보다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합격률에 영향을 줍니다. 이따가 후반부에 작년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분석할 건데 그때 보면 합격률에 영향이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022-23 학년도 서울 전형별 지원 비율입니다. 이 데이터는 울산 지역의 22학년도, 23학년도에 입시 결과를 모아서 61,514건으로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합 전형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교과보다는 종합에 지원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하는 비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는 변수가 종합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내신 성적이 일단 받쳐준다면 합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교과의 합격률이 종합보다는 조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보시면 교과 전형은 대략 한 27%, 종합 전형은 한 18%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남권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교과 전형을 많이 뽑다 보니까 교과가 거의 70%, 그 다음에 종합이 거의 27%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가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합격 비율 같은 경우에도 교과가 50% 가까이 됩니다. 종합은 40%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선생님이 학교에 있다 보면 학생들이 종합 전형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좀 자신감 없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수도권은 합격률이 18% 정도였는데 영남권 대학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 합격률이 40%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교과전형 합격률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남권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너무 경쟁률이 높거나 성적대가 높은 대학이 아니라면 좀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연도별, 학교별 합격자 성적 비교입니다. 대구 경북인데 진한 주황색이 작년 2023 입결이고 우측에 연두색 계열이 2022 성적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주황색 계열이 성적이 좀 막대가 올라가 있죠. 그만큼 등급이 숫자가 커졌다. 숫자가 커졌다는 건 4등급보다 5등급은 성적대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적대가 대체로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지진 않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가져온 이유는 대학별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이 가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성적대니까 어느 정도 대학을 봐야 되겠구나. 그 감이 안 잡히는 학생들은 보라고 요걸 만들었는데, 문제는 학과별로 또 인기 학과거나 조건에 따라서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만 보고 지원할 것은 아니고 대충 학교 정도를 구분하는 정도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성적 기준은 전교과 성적으로 했습니다. 인문, 자연 구분 없이 한 평균치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등급대가 약간씩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부경대 이런 데가 보면 눈에 띄죠. 아무래도 국립대고 인기가 많은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영남권 주요 대학 2024 전형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에는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해양대, 경성대, 동의대, 울산, 경남에는 울산대, 경상대, 창원대, 인제대, 대구에는 경북대, 계명대, 경북에는 영남대, 금호공대, 한동대, 대구대, 대구가톨릭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경향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 위주로 하고 비슷한 경향은 간단한 특이점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일단 전형이 변화된 것들이 좀 있는데요. 대구대 같은 경우에 서류 면접 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대에는 종합 전형이 서류 전형만 남아있고, 그러면 이 서류 면접 전형이 어디로 주로 흡수가 됐냐면 교과 전형으로 흡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인원은 늘어나고 종합 인원은 감소했습니다. 아까 초반부에 인원이 많이 변경된 대학에 대구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면서 98대 2라는 비율이 생겼겠죠. 물론 정시 인원도 줄었습니다. 동아대 같은 경우에 신설된 전형은 의대 전형이고요. 울산대 폐지된 논술 전형도 의예과 전형입니다. 종합으로 흡수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2 전형이 교과 전형 인원 위주로 주로 당겨와서 신설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입니다. 전형 방법이 변했는데요. 요거는 전년도에서 변한 사항은 반드시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올해 입시 결과가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100% 전형이었습니다. 교과 전형이.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류 20%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80%는 내신 성적 위주로 보지만 20%는
생기부에 있는 성적과 뭐 세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입시 결과만 봤을 때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년도에 내가 성적이 된다고 해서 올해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 해석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방법은 모집 요강이 발표돼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명대 같은 경우에 출결 비율이 줄었습니다. 자, 출결은 보통 학생들이 그래도 잘 학교를 나오다 보니까 감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변별력은 약한데 대신에 요 출결이 30%에서 20%가 됐다는 것은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만약에 출결이 30%일 때 30점을 받았다면 20%일 때는 20점을 받고 교과 점수가 80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학생들의 평균적인 받는 점수가 작년에 비해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대에 지원하는데 내 점수는 좀 낮아 보이고 작년에 학생의 합격 사례 점수는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의 변화가 있으면 전년도 성적을 그대로 다 믿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고,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서류 20%가 들어갔습니다. 학업 역량 평가라고 해서 이것도 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성적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준비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바로 불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너도 나도 지원하기 쉬운 학교다 보니 커트라인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춰줄 때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 있는 대학을 상향 지원해 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지원을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형 방식이 변하거나 대학에서 계산하는 학생들의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이 환산 점수가 작년과 올해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단순한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주의하셔야 되고, 그 가로에 보시면 교과 반영 방법에 따른 유불리가 있다고 했는데 영남권에 보면 과목을 골라보는 대학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 같은 경우에 내가 특정 교과를 잘하거나 아니면 뭐 잘하는 10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인데 내가 10과목은 특별히 잘했다, 이런 학생들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영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이나 서류가 들어가니까 그런 요소가 있다면 잘 챙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학 전형 결과를 참고해서 목표 대학을 설정하면 되는데 어디가 사이트라든지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간단하게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분류입니다. 먼저 왼쪽과 오른쪽은 수능 등급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눴고, 가장 왼쪽에 보시면 전형 방법으로 내신 성적으로만 가는 교과 100, 그리고 출결이 반영되는 교과 플러스 출결, 그다음 면접으로 가는 교과 플러스 면접. 요거는 인제대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리고 올해 도입되는 교과 플러스 서류. 요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요 대학은 최저 등급도 보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수능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대학은 대부분이 국립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약대, 의대, 간호대 이런 특수학과들, 인기가 있는 특수학과들이 아무래도 수능 최저를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에는 사립대학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형의 최저가 없는 학교로 인제대와 경성대가 있습니다. 인제대는 면접 보면서 최저 없는 게 2개나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언급하지 않은 대학들은 특수학과가 아니라면 최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요거는 다 읽어보기엔 그렇고 특이한 사항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 영어를 포함해서 2학구 인문입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 수학 포함해서 2학구 이렇게 특정 교과를 포함해서 최저를 넣는 대학들이 있고 수학에 자연계 학생 같은 경우에 미적 기하를 선택하면 1등급 상향을 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보시면 체교과에 전년도에는 그냥 2합 8이었는데 올해는 수학을 포함한다는 조건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고 2합 10입니다. 일단 완화는 됐는데 학생들에게 수학을 포함한다는 것은 또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도 2등급을 내렸기 때문에 완화의 영향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구대는 최저에 보시면 탐구 대신에 한국사를 선택해도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미적용이고 특정 학과만 최저 등급을 봅니다. 영남대 같은 경우에 3합 11에서 14등급이었는데 2합 8에서 9등급으로 변화가 되었고 여기도 수학 선택에 따라서 상향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최저 정리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부경대도 특정 교과를 포함하는 거 수학 하향시키는 게 있고요. 확통해서 부산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포함하는 거 그리고 부산대는 필수 응시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읽다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울산대 같은 경우에 자연대, 공대, 건축, 간호 이런 데는 미적 기하를 선택하면 1등급 상향을 시켜줍니다. 자, 수능 최저를 등급별로 정리했습니다. 요거를 만들게 된 목적은 일단 내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있겠죠. 제가 만약에 2합 7등급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수능에서 반드시 맞출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으면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향상시킨다면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를 보기 위해서 등급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붉게 표시된 학교인데 계명대,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저기 2합 10에 계명대가 있지만 3합 12에 보면 또 계명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합 10만 보지 말라고 저렇게 기울여놨고 밑줄을 쳐놨습니다. 울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간호학과 그리고 보건계열은 이렇게 기울임으로 해놨습니다. 간호는 보시면 2합 7등급대가 좀 많으면서 거기가 좀 높은 편입니다. 부산대 빼면 그렇게 되겠고 계명대가 3합 12, 요게 좀 특이하긴 하죠. 그 외에는 이제 2합 8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등급 학교들은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연남권 대부분 대학들이 지금 최저 등급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성도 파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교과 전형, 수능 최저 등급 변화 분석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아무래도 내려간다는 것은 전년도보다 그 등급을 맞추는 학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 말은 합격할 후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커트라인이 향상되는 경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습니다. 반대로 등급이 강화되면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러면 성적이 조금 낮더라도 나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떨어져 준다면 나까지도 합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컷이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등급이 내려가는데 특이한 게 경상대 같은 경우에만 지금 향상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고 경북대 같은 경우에 특정 학과들이 2합 5에서 2합 6으로 내려가는데 생태환경과학기술은 영어 3이나 한 개가 4였던 것이 미적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건 교과 전형이고 경북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요 학과들은 기존에도 미적용이었기 때문에 올해도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요 학과들은 교과 전형에서만 바뀐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완하고 앞에서도 말했던 등급들이라서 내려가고 동의대 같은 경우에는 간호학과에 두 과목 탐구를 두 과목 평균이었는데 하나 본다는 거 요게 또 눈에 들어오네요. 그리고 부산대는 경영학과만 완화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고 요 읽어보시면 충분히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유리한 전형이 뭘까? 그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이라면 내가 상대적으로 환산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대학을 지원하면 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개 교과, 4개 교과를 보는 대학들은 아무래도 성적대가 좀 높은 대학들이고 그중에 국립대가 많이 있죠. 사립대는
영남대, 계명대, 항동대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지금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서류 평가를 해서 진로 선택 과목에 예전처럼 A는 몇 등급 이런 뭐 A는 몇 점 이런 정량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정성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금호공대 같은 경우에는 인문 국영수사, 자연 국영수과에서 국영수사과 전 과목을 다 보고 특이한 게 이 학교는 인문은 국수형, 자연은 수형과에 가중치를 줍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봤었는데 학년별 비율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에 4단이든 3단이든 모두 2단위로 최대 2단위로 해서 계산한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대구 가톨릭대는 진로 선택을 2과목을 고르는데 AA와 AB와 AC가 모두 1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가 하나만 있으면 괜찮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B나 BC는 0.8점, 그 다음에 CC일 경우에 0.5점이 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교과 성적 반영 방법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모두 국립대가 5개 교과, 4개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의대, 약대, 간호대 뭐 이런 대학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대는 교과 역량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부경대가 나중에 모집 요강이 나오면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싶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경상대 같은 경우에 국영수사과 반영해서 인문, 국영수사, 자연, 국영수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부울경 2번째인데 여기서부터는 과목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양대 같은 경우에 16과목, 그 밑에 12과목 대학, 10과목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내 성적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으니 반드시 반영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대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 반영 비율이 있고 그 학년별로 국어 2과목, 수학 2과목 이런 식으로 뽑아서 평균 등급을 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2과목씩 뽑다 보니까 1학년 때 국수 영사에서 2과목씩 해서 8과목이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아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동아대 그거 전형 계획에 보시면 표로 해서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에 2과목이 돼 있고 진로 선택 과목에 1과목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공통 일반 선택에서 2과목 잘한 거 고르고 진로 선택에서 1과목 이렇게 해서 국수, 영, 사회과학 중에서 3과목씩 골라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입사관과 통화를 해보니 그 뜻은 아니고 최대 기존처럼 각 과목별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에서 3과목씩 뽑아서 12과목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통이랑 일반 선택에서 12과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등급을 성취도를 잘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각 교과별로 최대 1과목씩 그렇게 해서 많이 넣으면 4과목까지 반영할 수 있고 작게 넣으면 1과목도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바뀐 거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작년과 동일한데 교과 성적 우수 전형이랑 반영 방식을 비교해 보면 여기는 과목별로 반영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국수, 영, 사회과학 중에 잘한 12개를 반영하게 됩니다. 요거는 진로 선택 과목 반영 방법에 따른 비교인데요. 일단 진로 선택 2과목 내지 3과목만 해도 웬만한 영남권 대학은 그렇게 불리함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단 아무래도 인기가 많은 부경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대학들은 전 과목이 다 성취도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아대 같은 경우에 최대 4과목입니다. 맞죠? 최대 4과목. 그래서 지금 파란색 글씨는 뭐냐면 진로 선택을 최대로 포함하면 만약에 대구대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을 최대 2과목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럼 1과목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의 변화입니다. 이것도 반영 방법이 달라지면 전년도 입결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유의하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부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대 보시면 23학년도에 공통 일반 진로가 30대, 50대, 20입니다. 반영 비율이 일반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은 부산대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뜻으로 입사관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은 주로 2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되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상승 추세를 타는 학생들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국영수사, 국영수가 주요 교과를 보는데 아무래도 일반 선택이 진로 선택보다는 좀 등급이 나오니까 판별하기도 더 좋겠죠. 그래서 일반 선택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은 24학년도에
학업 역량 평가를 할 때도 진로 선택은 지금 왼쪽에 보시면 학업 역량 평가에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정량적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도 공통 일반 진로 선택을 모두 봅니다. 보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일반 선택 과목의 역량이 뛰어난 학생을 더 좋게 본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주셨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공대는 학년별 가중치 삭제되었습니다. 한동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종합전형 얘기를 할 건데 3학년 1학기까지 아무래도 종합전형에도 내신 성적이 보입니다. 생기부 안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교과 공부, 학교생활 충실히 하시고 그 다음에 생기부에 내가 했던 모든 활동이나 역량이 잘 기록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하겠지만 학생부 평가 기준이나 요소를 잘 확인하셔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그리고 좀 중요시해야 될 게 뭔지를 보시고 선택과 집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된 교과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 능력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도 더욱더 중요하게 요즘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관리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3학년 1학기 때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으니까 그 교과들 활동 열심히 하셔서 교과 세특을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참고가 되는 자료들이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이런 게 다 학교별로 나옵니다. 요거 그리고 어디가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를 활용하시면 다양한 입시 결과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남권 주요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분류입니다. 이것도 왼쪽에는 수능 최저가 있는 거, 오른쪽에는 없는 거. 그럼 왼쪽이 아무래도 조금 인기가 있는 대학들이 올 가능성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대학들이 우측에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인기나 뭐 국립사립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학, 간호나 뭐 의대 아닌데 수능을 보는 대학이 매우 작죠. 경북대, 해양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까지만 해도 부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을 쳐놨는데 부산대는 작년에는 서류 100개의 종합전형이었는데 올해 면접을 반영하면서 최저는 없애버렸습니다. 이거 특이하죠. 부산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 포함이라 최저를 맞추는 것도 조금 어려웠는데 올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부산대 입결에도 영향을 주지 싶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대다수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기울임이나 밑줄이 있는 대학은 분산되어 있는 대학이니까 한 대학이 아니라는 거 다른 곳에도 그 대학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이 단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정리입니다. 부산권이고요. 여기 보시면 눈에 띄는 게 이제 색깔로 되어 있는 곳인데 동아대 같은 경우에 종합전형이 두 가지로 선발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요건 서류 전형이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면접을 보는 단계형 전형입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지원할 것이 아니라 물론 입시 결과를 고려하시겠지만 평가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학업 역량을 좀 더 많이 보고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는 학생을 뽑는 전형이고 잠재능력, 이름 그대로 뭐 탐구나 좀 집중력 있게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한다던가 자기의 전공 관련된 거에 파고드는 그런 학생들을 좀 더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적대가 여기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도 있지만 무조건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 요소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서류든 뭐 면접이든 두 가지로 분리돼 있지만 평가 요소는 동일하다는 거. 그럼 면접에서 좀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종합전형 정리로 울산, 경남입니다. 울산도 두 가지 전형이 있지만 요소는 동일하고요. 창원대 요 좀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게 지역인재. 여기도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성적 그래도 관리 잘 하면서 생기부 관리돼 있는 학생. 활동 열심히 한 학생. 그럼 계열 적합은 아무래도 그 또 전공이나 관심도나 그런 파고드는 노력이 좀 더 있는 그런 학생을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도 대구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요소들을 잘 보시면 이런 데는 학업 역량을 많이 보네, 여기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네,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그쪽이 좀 취약한지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 수능 최저 및 변화입니다. 수능 최저가 바뀌면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해양대랑 경북대가 일반적인 대학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간호, 의예 이런 특수학과들이 있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해양대는 지역 인재에서 한 등급 완화되어서 아치 해양인재랑 동일한 기준이 되었고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과가 종합전형에서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습니다. 생태환경과학기술은 미적용인데 교과는 원래 작년에 적용하던 게 미적용된 거고 종합은 원래 작년에도 미적용, 올해도 미적용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과학인재도 최저 등급이 완화되었죠. 창원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작년에는 지역인재 전형에 없었습니다. 창원대는 아까 종합전형이 2개였는데요. 둘 다 간호학과도 최저가 없었습니다. 간호학과 최저를 많이 보는데 없었는데 올해는 창원대가 두 종합전형 중에 지역인재에는 2하 8이라는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최저가 없다가 생겼으니 여기에도 입결에 제법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지금 영남권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분석입니다. 워낙 간호나 물리치료는 학생들이 관심이 많고 인기학과이고 취업도 잘 되고 영남권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만 볼 것이 아니라 요 대학들은 다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잡아봤고 대신에 경향성이 비슷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되어 있는 좌측은 4년제, 우측은 전문대학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학과 좌측 일반대, 우측 전문대입니다.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리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권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정리입니다. 2022학년도 입시 결과 기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집 인원 위에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5명 모집 인원에 50% 컷이 2.83 등급, 70% 컷이 2.90입니다. 요 성적 기준은 뭐 전과목, 국영수가 이런 기준이 아니고 그 학교마다 계산하는 방식 기준의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성적대를 알아야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호학과랑 물리치료를 동시에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선발되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거 주의하시고 여기는 교과 반영 방법이 나와 있고 우측에는 최저 등급 반영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돼 있는 건 여기는 물리치료는 안 보고 여기 보시면 물리치료 뽑죠. 근데 물리치료는 최저가 없고 간호는 최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확인하셨지만 대부분이 간호 같은 경우 2합 7이 많고 2합 8 정도가 눈에 많이 띄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최저 기준이 비어 있으면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있는 곳은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최저가 없는 전형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교과 전형은 지금 최저가 있고 종합 전형은 최저가 없는 경향성을 가지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입시 결과는 본인이 관심 있는 대학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서대 최저 없고요. 아예 없죠. 동서대는 교과 종합 다 없습니다. 동아대는 교과, 그 다음에 동의대도 교과에 최저가 있고 종합에는 최저가 2대학 다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권에 부경대 부산가톨릭대인데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교과는 최저가 있고 종합은 최저가 없습니다. 부산가톨릭대는 아예 최저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특이사항이죠. 최저가 좀 힘든 친구들은 최저가 없는 곳을 노려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울산 경남권입니다. 울산대 교과, 경남대 교과 최저 있고요. 교과인대 농어촌이나 지역은 두 학교가 최저가 없고 종합에도 최저가 없습니다. 가야대랑 영산대는 교과로만 뽑는데 모두 최저가 없습니다. 아까 부산가톨릭대랑 비슷하죠. 그리고 경상국립대, 창원대도 교과에 최저가 있고요. 종합에 최저가 없습니다. 창신대, 한국국제대도 교과로만 보고 최저가 없습니다. 이런 경향성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구 경북입니다. 경북대, 계명대, 경운대 교과에 최저가 있고 종합에도 경북대는 최저가 있죠. 그리고 최저가 높습니다. 2하고. 그리고 경운대는 교과 면접에는 최저가 또 없네요. 그리고 나머지 경북대, 계명대, 경운대에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김천대는 교과만 뽑고 최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권에 경일대, 대구 가톨릭대는 교과인데 최저가 있거나 종합인데 최저가 있는 거 표시했고요. 그리고 교과인데 최저 없는 거 파란색이고 나머지 종합인데 최저 없는 거 파란색입니다. 이제는 설명을 좀 대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대구 한의대는 최저가 다 있네요.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입니다. 그리고 동양대는 한개 전형인데 최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대, 위덕대는 교과는 최저 있고
교과 면접에 농어촌 최저 없고 종합에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입시 결과 분석인데 간호학과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리치료도 이런 경향성을 보이는데 물리치료는 아무래도 전문대에 많이 뽑고 4년제에는 많이 없고 사례도 조금 작아서 간호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분포를 우측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순서를 세웠는데요. 여기가 1등급부터입니다. 그러면 인기 있고 좋은 좀 성적 높은 대학들이 2등급 언저리에서 1점 중간부터 해서 2등급부터 출발해서 계속 뽑습니다. 워낙 간호가 많다는 소리죠. 많이 해서 뒤에 보시면 6, 7, 8도 갑니다. 여기가 4등급인데 4등급 넘어가는 4, 5, 6에도 정말 많은 대학들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맞죠? 그래서 나 간호 가고 싶은데 성적이 안 되니까 안 되겠지.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요런 대학들은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많이 있었죠. 아까.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관리 철저히 하시고 모의고사 성적도 좀 나온 학생들은 최저도 맞추려고 노력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도전해보라는 뜻에서 요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전문대지만 우리 지역에서 많이 가는 울산과학대랑 춘해보건대 입시 결과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영남권 전문대까지 하면 웬만한 성적대는 간호든 물리치료든 다 갈 수 있다. 단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의 선호도가 차이가 있는데 그것만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원하는 곳에 가면 가장 좋고 안 되더라도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의 꿈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협력병원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2024 대입 전형 주요 특징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그중에 특히 교과 비중이 높습니다. 영남권 대학들은. 그리고 전년도 대비 변경 사항은 입시 결과에 영향을 주니까 주의하시고 그리고 경쟁률이 낮은 대학들이 많죠. 4번에 보시면 수도권 선호 형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아무래도 합격률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또 좀 특이한 것은 영남권이 수능 최저 완화가 되는 대학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가 걸린 대학들이 국립대거나 인기 있는 사립대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수능 성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수시에 다 떨어져도 정시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수시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3학년 끝까지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은 올해부터 자소서가 전면 폐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에 반영 항목이 축소가 되니까 뭐 교과 세특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항목들, 특정 항목들에 더욱 선택과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위권부터는 합격 성적대 범위가 넓고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의 내용들은 앞으로 이래서 선생님이 이런 말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4장, 영남권 주요 대학 2024 대입 전형 및 2023 입시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선생님이 다루겠다고 했던 대학이 초반에 영남권의 17개 대학입니다. 이거를 전부 일일이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고요. 선생님이 초반에 부산대, 경북대 위주로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도 여기 참고해야 하는 자료 있죠. 요 내용들을 선생님도 참고를 합니다.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봐야 되는 내용들이 전형계획, 모집요강, 입시 결과, 종합전형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선행학습 영향평가. 요 중에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전공 가이드북은 종합전형 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런 것도 학교 자체에 평가하는 거 있죠. 뭐 면접이나 논술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기출문제나 어떻게 평가했는지 기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형 계획을 보지만 나중에는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자료 탐색 방법은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우선적으로 보세요. 영남권은 영남권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서울권 자료는 여기저기에 많지만 영남권 자료는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홈페이지가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이것도 전국의 진로진학정보센터는 다 있습니다. 울산도 울산 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마다 정보가 있는데 선생님은 대표적으로 서울 걸로 설명을 하고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 활용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교 홈페이지 자료 활용 방법인데 경북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제 들어간 화면이 이 화면이었습니다. 반드시 입학처로 가셔야 됩니다. 경북대를 다니는 대학생들도 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대학교 홈페이지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이 화면은 안 뜰 수도 있습니다. 안 뜨면 입학처 홈페이지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시 도우미 메뉴가 있죠. 여기에 입학 자료 열람 및 신청 여기 들어가시면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어제 본 게 종합전형 가이드북, 교사용 지도서 요 정도 봤습니다. 요런 게 대학마다 있으니 관심 있는 대학은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활용 방법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요 화면이고요. 그래서 대학 진학 정보를 눌려서 대학 공개 수시 모집 합격 사례를 들어가시면 합격 수기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준비했고 공부 방법은 어땠고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좀 공부하기 힘들 때 살펴보면 좀 힘도 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학 학과 정보에 들어가시면 왼쪽에 메뉴가 또 뜨는데요. 거기서 대학별 전공 안내에 가시면 전공 가이드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자료에 거기에 모집 요강도 확인할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남권 대학들은 여기에 잘 안 올라와 있습니다. 또는 2, 3년 전에 자료들이 올라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학 홈페이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에 가시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거는 면접이나 논술 이런 거 대비할 때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울산은 매년 울산교육청 진로진학센터에서 면접 자료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배들이 면접 봤던 그 생생한 후기들을 다 모아놓은 자료가 있으니 그걸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디가 활용 방법입니다. 먼저 대입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여기 전형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여기에 가시면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대학을 검색하시고요. 대학을 검색하고 여기를 경상국립대 여기를 클릭하면 새로 화면이 뜹니다. 거기 보시면 뭐 변경사항, 종합전형에 대한 설명, 교과, 수능 그거에 대한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초다 보니까 내가 이 성적으로 어디 가지 되게 불안해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담임 선생님과 상담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궁금한 대학을 모두 말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대략적으로 교과 전형으로 성적은 이렇고 종합 전형으로 성적은 이 정도 때 학생들이 가구나 정도를 확인하신 후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2022학년도 70% 컷 기준으로 입시 결과가 확인이 되고 5월, 6월쯤 되면 대학에서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2023학년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이페이지의 성적 관리에 학생부 성적, 저 메뉴에 들어가서 내신 성적을 입력하시고 덜어는 모의고사 성적도 입력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 분석에 학생부 성적 분석, 대학별 성적 분석 이런 데 가보시면 수시, 정시에 대한 내 성적을 분석해 줍니다. 그러면 나의 성적, 그 당시에 작년도에 70% 컷은 또는 50% 컷은 요 정도인데 나의 성적은 그 학교 기준으로 얼마다. 내가 국영수가 기준으로 또는 국영수사 기준으로 대략적인 성적은 알지만 학교마다 환산 점수는 다 다릅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학생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영남권 대학은 입시 결과도 잘 정리해서 올려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학별로 분석을 들어갈 텐데요. 경북대, 부산대에서 조금 집중해서 하고 그 뒤에는 특이사항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북대입니다. 경북대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쓸 수 있는 전형은 여기에 다 넣어놨고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올해 신설된 것 중에 사회통합 전형이 있습니다. 요 전형 같은 그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대구 경북권이니까 우리가 지역 인재는 쓸 수 없죠. 그래서 뺐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은 울산, 경남, 부산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러면 사회통합 전형에는 이걸 왜 넣어놨냐면 사배자 전형은 주로 뺐는데 농어촌 전형이 지원 자격이 있으면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은 경북대 같은 경우에 서류 평가를 올해부터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별 전형 여기에는 단계형의 최저가 없죠. 그 다음 모바일 과학 인재 전형 여기 보시면 최저가 2에서 3으로 완화되었다는 거 한 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모바일 공학 전공은 기업체 취업형 계약학과로서 기업에 학자금을 받고 취업이 보장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성적대가 높고 인기가 많은 학과가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은 교과목 통합형으로 치게 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의 최저는 교과 전형의 최저와 동일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종합 전형의 최저는 교과보다 한 등급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열별로 필수 지정 영역이 있는데 부산대, 경북대가 대표적입니다.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등급별 반영 점수가 변화가 되면 환산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전년도 성적이 참고하기에 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것도 뒤에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보시면 2023 교과 전형에서는 1등급한테 500점, 2등급에게 450점 이런 식으로 준답니다. 근데 2024에서는 1등급에게 400점, 2등급에게 390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2023은 100% 교과 반영이었고 2024는 80% 교과의 서류 평가가 20입니다. 그러면 80%로 줄었으니까 500점에다가 80%를 곱하면 400점이 되죠. 그러면 450점에다가 80%를 곱하면 얼마가 되죠? 4, 5, 8, 5, 40. 360점이 돼야 되는데 390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율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전년도 성적을 참고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급간이 50점씩 내려가던 것이 지금 10점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반영하는 게 확 차이가 났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너무 신뢰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환산 점수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등급으로 많이 계산을 하죠. 등급에 대한 단위수를 적용한 평균. 여기 점수를 빼면 등급을 계산하는 겁니다. 보통 등급을 많이 보고요. 이제 환산 점수로 정확하게 그 대학 기준 점수를 낼 때 요 1등급이면 여기 500점을 넣고 2등급이면 450점을 넣는 겁니다. 근데 올해는 경북대 같은 경우에 환산 점수를 고려해도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시 영역인데요. 이과 같은 경우에 자연계열은 미적 기하를 반드시 쳐서 해야 되는데 아닌 학과들이 밑에 일부 학과에서 A, B, C가 있죠. 그런 학과들은 그 선택 과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서 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A, B, C에 해당되지 않는 자연계열 학생이 확통을 치면 안 되겠죠. 미적 기하를 반드시 쳐야만 지원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탐구는 2개 응시를 반드시 하고 상위 한 과목을 봅니다. 근데 탐구 한 과목 반영한다는 것만 보고 한 과목 응시하는 학생은 지원 자격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확인하십시오. 경북대 2024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수시 모집 비율이 확대되었고 이건 초반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이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정시 전형의 인원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농어촌 자격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 방법에 서류 평가가 들어왔다는 거. 요 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 이외의 교과 이수 현황,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이런 것들을 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학과에 와서 공부할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를 조금 보겠다는 겁니다. 성적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었으니까 입결이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최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생태환경과학기술 전형은 교과 전형만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종합전형 평가 지표 및 세부 내용입니다. 요걸 보면서 내가 요런 데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좀 미흡하구나, 3학년 1학기 때라도 좀 보완해야겠구나, 요런 거를 살펴보십시오.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 요렇게 모집 요강이나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나 뭐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가 보통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이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업 역량은 아무래도 공부 실력이 되겠고 학업 성취도겠죠. 전공 적합성은 아무래도 전공 관련된 교과에 대한 뭐 실력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노력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시면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습니다. A 그룹은 좀 정량적인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보시면 주요 교과의 학업 성취도, 성적 추이 이런 거를 봅니다. 정성평가긴 한데요. 그래도 있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본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전공 교과의 이수 및 성적, 심화학습 노력 이런 걸 보죠. 그러니까 전공 교과를 일부러 피해서 많이 이수 안 했는데, 만약 물리 같은 거 많이 안 했는데 공대를 간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A 그룹은 요 두 가지만 합니다. 요 둘이 합치면 10%, 15%에서 25%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B 그룹에서 합니다. 요거는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부에 있는 세특 위주로, 글 위주로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자료를 보는 그룹이 있고 생기부 자료를 보는 그룹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발전 가능성 인성은 다 생기부 위주로 B그룹에서 평가한다. 그 기준이나 내용은 적힌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을 보면 A조는 두 개 항목을 아까 평가하고요. A조는 그래서 실질 비중이 25% 정도 된다. 정량적 정성평가를 한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B조는 4개 항목을 평가하는데 요게 75%가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을 미제공하고 생기부 기록 위주로 정성평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보는 거 아니야, 이 말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생기부 관리도 잘 돼 있으면서 성적은 A그룹에서 보니까 성적이 안 좋은데 잘 갈 수 있어, 이거는 또 아니겠죠. 성적이 밑바탕이 되면서 생기부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이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렇게 점검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점검 포인트들. 그래서 요 상황에 맞게 읽어보시면 요런 식으로 평가하네. 그럼 내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좋게 볼 수도 있겠네.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봤을 때 좀 이해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학생이 국어가 평균 등급이 2점대인데 1학년 때만 국어가 4등급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의 원점수나 평균 점수를 봤을 때 얘는 매우 3에 가까운 4등급이겠다는 판단이 들면 4등급이지만 3등급 정도에 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니까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죠. 면접에 반영 비율이 아까 서류 비율과 또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을 많이 봤는데 지금 면접에서는 발전 가능성 인성 위주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면접을 보다 보면 이 부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캐치가 되겠죠. 서류로 보는 게 아니니까. 면접 문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결과 예시인데 요거는 가져온 게 요런 등급도 보지만 이수, 단위수, 성적 추이, 주요 교과, 수학학 교과의 등급 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원점수, 특이사항, 교과 과목 개설 현황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렇게 해서 A그룹에서 평가하는 게 25%다. 요 말입니다. 자, 종합전형 진학 팁인데요. 생기부 기록에 대한 평가 영향력이 강화되었다. 맞죠? 그리고 75%는 생기부 기준으로 정성평가한다. 그리고 요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활동을 기록한 세특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리고 개인 활동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내용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잘했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구체적으로 진짜 탐구해보고 그 결과나 변화된 점을 잘 정리해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 대학에 있는데요. 경북대 같은 경우에 전공 관련 교과입니다. 모집 요강에 나옵니다.
신소재공학부는 수학이랑 과학만 볼게 이 말은 아니고요. 종합전형이니까 전 과목을 보는데 이왕이면 비슷한 수준이라면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을 우리는 더 선호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일 때 이 학생들을 뽑으면 아무래도 대학 와서 전공 교과를 더 잘 할 학습 능력이 바탕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 교과 외에도 해당 전공과 관련성이 높은 교과는 반영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학부는 경제를 본다 이 말이죠. 자, 경북대 전형별 합격자 분포 분석입니다. 1등급 보시면 거의 다 100% 합격률이 뭐 60%, 70% 이래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합격률 보여드렸는데요. 영남권에 합격률이 교과가 50% 가까이, 종합이 40% 가까이. 근데 수도권은 뭐 20% 내외였습니다. 맞죠? 종합전형은 10% 후반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높죠. 1등급 때는 당연히 여기 쓰고 수도권도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럼 2등급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는데요. 20, 30%가 많죠. 40% 정도. 이 정도도 평균 이상의 확률이니까 합격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 대 학생들까지는 경북대에 잘 합격하는 편이고 3, 4등급 대 학생들은 2등급 대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3, 4등급 대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2등급 라인의 학생들이 숫자가 요만큼 되는 숫자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럼 거의 2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낮은 학생이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는 합격률이 많이 낮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대, 20%대죠. 평균적인 합격률이 50%, 40%에 비하면 이건 거의 수도권 합격률에 비슷하죠. 그래서 낮고 평균 등급도 2등급대가 많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2023학년도 울산수시 학생들, 작년 졸업생들, 올해 졸업생들이겠죠. 2월달 졸업생들의 전교과 성적의 평균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성적이 아니고 울산의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자료라 보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쭉 살펴볼 건데 합격률이 높은 대학은 경북대, 부산대, 합격률이 낮은 대학, 부경대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부경대가 합격률이 좀 더 높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합격률이 제법 높습니다. 거기서 자신감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대 가보겠습니다. 부산대도 학업 역량 평가, 서류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정성 평가인데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 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교과 반영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는 지금 간호 보시면 여기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교과 전형 반영 방식은 뒤에서 또 설명하고요. 간호가 보시면 종합 전형에 6명 뽑던 게 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종합 전형에 여기 보시면 6명이 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종합 전형에 최저가 올해 삭제되었다고 했죠. 작년에 종합 전형이 교과보다 한 등급 완화시켜서 봤었는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학과들은 다 미적용으로 봅니다. 근데 간호는 이제 그래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을 뽑기 위한 것인지 교과로는 모두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에 간호는 안 뽑고 대신에 교과전형에는 모집 인원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커트라인이 조금 완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원할 학생들이 여기 다 몰리다 보면 경쟁률이 작년보다 더 올라간다. 그러면 컷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최저 충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여기 2합 6이라도 갔었다면 올해는 2합 5를 맞아야 간다는 겁니다. 맞죠? 간호가. 그러면 작년보다 최저가 2합 5 맞춰도 가고 2합 6 맞춰도 갔는데 올해는 2합 5를 맞춰야 간다는 소리가 되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커트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교과전이 낮다면 컷이 그래도 조금 완화되는 내려가는 경향이 있을 건데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다면 요것도 컷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최저의 영향이 반드시 있지 싶습니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경영학과 요거 완화되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 필수 응시 능력인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은 지역인재랑 사회자 전형이 있는데 사회자 전형에도 농어촌 자격이 해당된다는 거 확인 바랍니다. 논술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교과 전형 반영 방식이랑 최저 등급이 자꾸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으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그
대학교 홈페이지, 부산대 홈페이지에 보면 요 가이드북이 안내돼 있습니다. 이북으로 나와 있던데 그걸로 살펴본 내용입니다. 학업 영양평가 도입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걸 바탕으로 나중에 모집 요강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 반영하죠. 그래서 23학년도에는 공통 30, 일반 50, 진로 20. 그래서 부산대는 일반 선택을 중요하게 보고 좋아한다. 요 성적이 좋은 학생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과 등급이 있는 모든 과목을 다 본답니다.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 국수, 영사, 과, 한국사 이렇게 본답니다. 계열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업 영양평가는 공통, 일반, 진로를 모두 보는데 학교 생활 충실도, 대학 수학 준비도 평가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반영 방식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여기서 일반 선택이 중요하게 본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석탱이에 요게 있던데요. 학업 영양평가를 도입하게 된 이유 한번 살펴보시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세특이겠죠. 교과 세특을 봅니까? 세부 특기사항은 학업 영양평가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돼 있죠. 그래서 생기부에 있는 글보다는 아까 경북대에서 보면 데이터 위주로 본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영역, 응시 지정 영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인문계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뭐든 쳐도 상관이 없는데 자연히 보시면 좌측에 요런 학과 같은 경우에 미적 기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생명 들어간 학과들은 수학은 미적 기하 말고 확통도 된다는 소리가 되고 그 밑에는 사회과학도 다 된다 이 소리죠. 이건 다 된다는 소리입니다. 건설 쪽은. 그 다음에 생명자원과학대학도 다 된다는 소리죠. 근데 이제 등급이 요 위에 거는 2합5, 밑에는 2합 6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제 응시 영역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한국사 4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안 돼서 떨어지면 참 억울하겠죠. 그래서 한국사도 부산대를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꾸준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수학 포함한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자, 학과 특성에 따른 수능 응시 영역 확대인데요. 방금 설명드렸던 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요런 학과들은 수학은 다 보고 사회과학도 다 보는 대학, 요 밑에 학과들은 과탐은 반드시 쳐야 되는 대학. 그리고 종합전형은 수능이 폐지되었다는 거. 수능이 폐지되었다는 거. 전년도에 요랬는데 요걸 가져온 이유는 전년도에는 요렇게 반영했는데 올해는 폐지되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컷에 영향을 주겠죠. 자, 부산대 평가 요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경북대보다 비율이 더 높죠. 사회 역량 2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요소가 이런 것들 위주로 본다. 23학년도 모집 요강에 요 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부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표현들이. 그래서 올해 거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로 보는 서류평가 Q&A 여기도 보시면 부산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재상 및 관련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대학을 예로 가져왔는데 핵심 건장 이수 과목을 권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교과군을 핵심 교과로 반영하지 싶은데 부산대에서 발표하면 그것도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격자 성적 분포입니다. 부산대. 이것도 울산 사례만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완전 100%는 아니지만 경향성을 살펴봐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합격률이 40% 넘어가는 등급대가 1, 2등급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아무래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여기에 붙어놓고 수도권을 가는 대학 학생들도 제법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3등급, 4등급 때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요 숫자는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밑으로 합격률이 낮은 숫자가 제법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북대처럼 합격률이 낮다.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만 합격률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성적 기준은 전교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대를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조건에 따라서 요거는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대학 발표 자료인데요. 2022, 2023 교과 전형 결과입니다. 보시면 지정교과 등급입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아니, 작년 등급이죠. 작년 졸업생들, 그러니까 2023 학년도, 올해 2월 졸업생들, 국영수사과, 요 과목들에 대한, 인문은 국영수사, 자연은 국영수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공통은 같이 보고, 그래서 요 합격대 성적 보시고 합격률은 좀 낮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모집 인원은 22, 23은 줄었는데, 24에 늘어나고요. 교과 전형이. 그다음에 지원 및 경쟁률은 작년에 많이 좀 내려왔죠. 경쟁률 조금 내려왔네요. 조금 내려왔고 합격자 성적 등급은 많이 차이는 안 나는데 인문 계열이 조금 차이가 있죠. 요 최저가 이제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약간 잘못한 것 같은데 요 최저 있죠. 요 최저는 26학년도 종합 전형 작년 최저 등급입니다. 그러니까 인문이 완화되었다는 겁니다. 인문이 완화되었다는 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대학들은 좀 빠르게 특징적인 것만 보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보겠습니다. 요거는 최저 충족률입니다. 22학년도에 30%, 23학년도에 거의 34% 충족률이 올라갔죠. 최저가 완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컷이 아무래도 좀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3합 7에서 2합 4니까 좀 많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률이 교과 전형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합격하고 그 위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또 빠지니까 추가 합격이 많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경영이 최저가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 자연계열이 보시면 충족률이 좀 높죠.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하고 성적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족률과 여기 실질 경쟁률. 그래서 최저를 맞추면 왜 유리한가를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쟁률은 요런데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춘 친구들은 이만큼밖에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이런 경쟁률을 뚫어야 되고 최저가 있는 경쟁률은 내가 맞추기만 하면 이런 경쟁률을 뚫으면 되니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최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부경대입니다. 특별히 전형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특정 교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요 관련 교과가 있습니다. 학과별로 참고하시고요. 모집 요강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합격자 성적 분포를 보시면요. 1, 2, 3등급 대에 합격률이 매우 높죠. 그러면 아까 부산대 경북대보다는 3등급 대까지 주로 붙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격률도 보시면 아까 부산대 경북대보다는 30%대, 40%대가 훨씬 많이 보이죠. 그리고 평균 등급대는 좀 내려왔습니다. 맞죠?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그럼 3등급 대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되겠고 4등급 학생들은 좀 상향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양대입니다. 해양대도 최저가 완화되었다 뭐 이런 특징. 그 다음에 농어촌이 원래 최저가 있었는데 미적용입니다. 미적용되니까 아무래도 컷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영향 생각해 보시고 농어촌 전형 외에는 모두 최저가 있다. 그럼 작년에는 모두 최저가 있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최저 완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해양 스포츠과학과는 최저가 없습니다. 해양대도 보면 이제 서서히 이제 요게 빨간색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주로 지원해서 합격하는 합격률이 높은 성적대가 낮아지고 있다. 합격률 어떻습니까? 아까 경쟁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부산대, 경북대, 부경대에서 빠져내려오기 시작하니까 합격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향성을 봐주십시오. 경상국립대입니다. 여기도 최저 완화가 특이점. 교과 반영 방식이 달라졌다. 이렇게 달라졌다. 특이점.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종합전형은 최저가 없다. 그리고 간호, 사범, 사회과학대학 이런 데는 면접까지 보는 단계형이다.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시각적으로 1등급은 뭐 거의 잘 지원 안 할 거고 뭐 간호였을 수도 있겠죠. 요 정도 맞죠? 요 정도 학생들이 폭이 훨씬 넓어졌죠. 2등급부터 6등급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성적대가 점점 넓어지고, 성적대가 낮아지고 합격 폭이 넓어진다는 거. 그래서 중하위권 합격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금 경상국립대는 보시면 여기 6등급인데도 종합전형에 인문자연 모두 합격률이 높죠. 울산의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경향이 어쩌다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입결을 보셨을 때 6등급대가 좀 보이는 학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격률도 높다.
창원대도 최저 완화의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가 2022 학년도에는 탐구 2개 보다가 작년 입시에서 그러니까 2023에서 탐구 1개로 바뀌었고 올해도 유지됩니다. 그러면 재작년과 작년 입시 결과가 어떻게 변했을지 최저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었겠죠. 그럼 컷이 조금은 올라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 반영 방식, 면접 반영 비율이 올라갔다는 거, 그 다음에 지역 인재에 간호 최저가 생겼다는 거, 계열적 합에는 최저가 없는데 저기는 생겼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도 2022의 교과에서 작년에 처음 종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원한 학생은 2022 교과 성적을 참고하기에는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고 작년 성적을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설명했죠. 평가 요소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자, 창원대 합격자 분포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3, 4등급 때 많이 5등급 때까지 많이 합격을 합니다. 점점 성적대가 조금씩 내려오는 느낌이고 합격률도 올라갑니다. 비슷하고요. 한동대입니다. 한동대는 신입생 자율전공 모집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특정 학과를 나눠서 모집하는 게 아니고 통합으로 모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이렇게 2022부터 최저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고 교과 반영 방식이 변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 전형은 2022에 2합 6 또 탐구 하나 또는 한 개가 1등급이면 통과였습니다. 근데 2023부터는 2합 7에 또는 한 개 1. 그러니까 작년부터 완화됐죠. 그러면 22학년도와 작년의 입결의 변화를 보시면 특징이 보이겠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따라야 될 입시 결과는 2023을 더 참고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이 특이한데요. 농어촌은 2022 때 2합 6, 한 개 1, 2023 때 2합 7, 한 개 2, 올해는 2합 8, 한 개 3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완화되는 만큼 입결에 영향이 있다. 그리고 내신 반영 방식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큰 차이가 있겠나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영수사, 국수영사, 국수영과 중 성적이 우수한 교과. 그럼 보통 자기가 사회 쪽 잘하는 학생들 문과 쪽이 많을 거고 과학 쪽 잘하는 학생들이 자연계열이 많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자기 계열의 이수 단위가 높겠죠. 그래서 조금씩 특이 경우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반영 교과가 전과목으로 되면서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회균형에 농어촌 자격이 들어있다는 거 참고하십시오. 한동대는 성적대가 좀 높죠. 그래도 그래서 2, 3, 4등급대가 주로 합격하는 성적대다. 합격률도 완전 높지는 않다. 40% 정도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봐집니다. 모집 인원이 작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밖에 없죠. 데이터가 많지 않습니다. 울산에서. 금호공대입니다. 금호공대도 특이사항은 뭐 최저가 완화되었었다. 그래서 작년 입결과 재작년 입결이 있으면 재작년 입결이 아무래도 최저가 맞추기 어려워서 컷이 좀 낮아 보이고 작년에는 좀 올라오지 않았을까. 입결이 아직 안 나왔지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어촌도 3합 15에서 완화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교과각 2합 9, 농어촌은 2합 10이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학 금호공대다 보니까 공학 계열이 지원이 많고 인기도 많고 많이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아무래도 합격률이 높고 넓게 분포하고 자연 계열 쪽은 많이 없죠. 울산 사례가 없어서 참고가 안 되겠고 공학 쪽을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동아대는 아까 교과 방식 설명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교과 전형 요게 2022년도에 종합으로 뽑다가 작년에 교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종합 전형의 입시 결과를 참고하기보다는 작년 거를 좀 더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잠재 능력은 1단계 선발 배수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요소 요 차이 있는 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합격대별 성적 분포가 여기 성적 분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아대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고 얘로 학업 역량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내용이나 의미들을 살펴보시고 내 생기부는 어떤가를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이드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면접평가 질문 예시들이랑
평가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대도 성적대가 넓죠. 2등급부터 6등급 때까지 또 7등급 때까지도 종합전형은 붙고 있습니다. 그런 거 6, 7등급의 종합전형 합격이 제법 합격률이 높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성적 분포도 넓고 보시면 자연국가의 3등급은 합격률이 좀 이상하게 좀 낮죠. 이런 게 이제 간호 이런 학생들은 성적대가 높다 보니까 좀 떨어지면서 합격률이 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 있는 대학들은 이런 경향성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에 합격률이 좀 높으니까 일부러 좀 종합전형을 도전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울 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1등급부터 8등급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고 특히 7등급까지도 제법 합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십시오. 합격률이 60%, 70% 이렇게까지 올라가고 전교과 기준으로 평균 등급이 5등급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자연종합 2등급 합격률 이것도 이제 뭐 간호나 이런 주요 특정 대학 학과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영남대입니다. 영남대 최저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 합격자 분포가 여기도 한 2등급에서 6등급, 5등급, 6등급까지 넓다. 그러면 한 4등급까지는 합격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계명대입니다. 계명대도 기회균형 전형에 농어촌 자격이 있다는 거 살펴보시고 출결이 반영 비율이 30에서 20%로 낮아졌다. 환산점수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계명대 합격자 분포입니다. 2등급에서 5등급까지 합격률이 높고 6등급 때도 많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이고 경성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교과 반영 방식이 진로 선택이 하나에서 최대 2개까지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성적 분포 한번 보십시오. 8등급까지도 합격이 있죠. 근데 8등급은 사례수가 이게 2개, 1개 이렇기 때문에 너무 절대적으로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3등급에서 7등급까지 특히 6등급까지 합격률이 높죠. 경성대는 점수 산출하면 4등급, 5등급 이런데요. 뭐 3등급 이래야 붙던데요. 그거는 경성대 기준으로 성적을 골라봤을 때 기준이고요. 요게 이제 전과목으로 했을 때는 요런 성적대 학생도 붙었다. 그럼 요 7등급 학생들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목으로는 7등급이지만 몇 개를 골라보면 분명히 이제 좋은 과목들이 몇 개 있어서 성적이 많이 다른 학생보다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합격률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은 대학들이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자, 동의대입니다. 교과 반영 방식이 변형됐고 간호의 최저 탐구가 2개에서 1개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컷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2등급에서 7등급까지 합격률 높은 구간이 넓게 분포한다. 합격률은 높다.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대가대는 체교가 최저 완화됐다. 그리고 고른 기회가 기회균형 선발 1으로 바뀌었는데 농어촌 자격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학생들은 기회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종합인재 전형은 23년도에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폐지되었고 올해도 폐지된 채로 갑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전형, 기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이런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대를 보시면 3등급 때부터 7등급 때까지 주로 분포하고 합격률도 거의 뭐 60%, 70%대도 많이 보인다는 거. 대구대입니다. 대구대는 아까 초반에 인원 변화가 많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저의 탐구 한국사도 반영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만큼 최저 맞추는데 조금 편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농어촌 자격이 기회균형안에 추가되었습니다. 요거는 올해 바뀐 거라서 모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 농어촌 학생들은 카드가 한 장 더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대는 정시 인원이 많이 줄고 종합 요기 인원들이 교과로 많이 흡수되었다. 그래서 경향성을 보시면 경찰행정, 사회복지 이런 거는 종합 서류 전형으로 많이 흡수가 되었고 서류 면접 전형이 폐지되면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교과 전형으로 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시가 거의 98%, 정시가 22% 정도 뽑는다는 거. 성적 분포 때는 2등급부터 8등급까지 다양합니다. 자, 그다음에 합격률도 엄청 높죠.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내신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는 종합도 지금 성적이 넓다고 하면서 쌤이 빠르게 넘어온 학교들은 혹시나 내신이 조금 자신 없으면 종합이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고, 그러려면 3학년 때 생기부에도 활동을 최대한 채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학교입니다. 인제대는 모두 교과로 반영하고 자기 추천자 전형이 면접 전형으로 바뀌었고 반영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인재 그다음에 의예학 간호 전형에는 간호 그거 최저가 있죠. 요게 작년부터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입시 결과를 더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반영 방식이 달라졌다. 10과목 본다. 그리고 7등급까지 반영이 많이 합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자연 여기가 교과가 성적이 좀 낮죠. 요거는 아무래도 보건계열, 특히 간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합격률이 자연 빼면 매우 높습니다. 맞죠? 매우 높다는 거. 그래서 긴 시간 고생해서 보셨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양하게 자기에게 좀 유리한 전략은 뭘지, 그리고 학교별 특징을 보시고 내가 관심 있는 대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합격 가능한 성적대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를 많이 얻어가셔서 남은 몇 개월 동안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다들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